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고요. 확인해보는 검사 방법이 한 번 있는데 네.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도톰한 근육이 네.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쪼그라드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하고 이렇게 되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돼요 지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 손목 터널 증후군 네. 하루에 문자, 핸드폰으로 문자 많이 보내시죠? 네, 많이 보내죠. 얼마나 많이 보내세요? 아무리 못해도 100통 이상은 보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카톡 답장하고 이런 걸 귀찮아해가지고 되게 네. 응, 네, 오케이 네. 이 정도.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통화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통화 거의 안 하고 네. 메신저로. 네. 테스트를 저희 준비했거든요. 네. 바로 이제 눈을 감고 네. 스마트폰 자판을 치는 거예요. 눈- 문구는요. 네. 쫀득쫀득 찹쌀떡 한 네. 움큼 쥐고. 예. 쳐요. 네. 쳤거든요. 야, 쫀득쫀득 찹쌀떡이라고 쳤어요. 찹쌀떡 한 움틈 쥐고. 저는 무슨 암호 같아요. 지을, 리을, 씨, 영어 C가 나오고. 왜 영문이 나왔지? 희한하네요. 쫀득 찹쌀떡. 그게 되세요? 눈 감고? 예. 이게 키보드 치는 것도 아닌데? 대단하신데? 한 움큼 쥐고라고. 그게 좀 비슷하다. 예, 잘한다는 얘기죠. 부럽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질환이고 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찌 보면 스마트폰과는 관계가 조금 적은 것 같지만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고요. 네. 터널이라는 거는 뭔가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목의 한 가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보면 네. 힘줄들이 많이 있거든요. 힘줄들이 이렇게 세게 하시면 힘줄들이 보입니다. 예. 그 힘줄들이 손목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지나가는 네. 길이 있어요. 예. 거기를 손목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아, 힘줄들이 지나가는데 네. 힘줄만 지나가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전기적인 신호를 주는 신경이 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 신경 이름을 정중신경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이 손목 터널을 지나갈 때 여기서 만약에 그 신경이 눌리는 병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동작이나 일을 하시게 되면 신경이 눌리면서 손가락이 저리게 되는 거죠. 가장 흔하게 보면은 네. 손가락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 신경이 눌리냐? 예. 이 손바닥에는 손목 터널 위에 횡수근 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인대가 손을 자꾸 쥐고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뜨리죠. 네. 그러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는 꽉 잡아야 되는 네, 거거든요. 쥐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동작을 많이 하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이 횡수근 인대라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럼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압박을 하게 되죠. 네. 결국은 그래서 손가락이 저리게 되고 발열감, 뜨거운 느낌도 드시게 되고 힘도 좀 빠지시게 되고 특히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하고 이렇게 되시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돼요 지금. 양쪽으로 잡으면 왼손은 지금 정상적으로 네. 되시는데 왼손 딱 되는데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 손목 터널 증후군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 저는 몰랐던 일입니다. 일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심해지면 손의 근육도 마르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잡으시면 네. 여기가 제 손이 도톰하다고 이렇게 원장님도 여기 도톰하신데 네. 예, 도톰하죠. 아마 이 도톰한 걸 봐서는 손목 증후군이 아니시고 선천적으로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톰한 근육이 네.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쪼그라드세요. 예. 그러니까 양손을 비교해봤을 때 한 손은 아예 쪼그라들어 있으시고 한 손은 도톰하시다면 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네.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가장 모든 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오시는 거죠. 병원에. 그렇죠. 병원 네. 키우지 않는 거. 예. 신경이라는 거는 치료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원장님. 네.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참으셔가지고 오래돼서 치료를 안 받으시면 그때는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영구적으로 감각 저하라든가 저린 증상이 남아버릴 수가 있으세요. 어쨌든 그런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으시면 제발 부탁 말씀드리는데 병원에 좀 빨리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약물 치료 하시는 거예요. 소염제 복용하면 저린 증상도 완화되고 또 신경의 어떤 저린 증상을 네.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물 치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놔드리면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세요. 주사를 한두 번 정도 맞아보시고 약물 치료했는데도 저린 증상이 안 좋아지시고 감각이 계속 무뎌지신다면 그때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세요.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많이 하는 수술이기도 하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와서 휴식과 적절한 약물, 또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 네. 그래도 안 되면 아주 간단한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네. 병을 키우지 말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실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손에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서 저리시다면 그런 거 조금 피해야 된다. 우리 이제 오늘 촬영하시는 PD님이나 카메라 감독님 이런 분 계시지만 카메라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맞아요. 분들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동작을 꼭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어디에다 거치해 놓고 핸드폰을 보시면 예방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먼저 확인해보는 검사 방법이 한 번 있는데 네. 이렇게 해보시면 네, 이렇게 보면. 예, 오래 하면 손이 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 네네. 30초 정도 유지를 해서 네. 손가락이 만약에 저려 오신다면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면은 저리냐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좁아지는 더 거예요. 좁아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래서 만약에 저리시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네. 여기를 늘려준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네네. 이렇게 쭉 눌려준다면 네. 신경이 약간씩 가동을 하면서 네. 눌리는 부위도 좀 펴지시는 네. 그런 효과가 있으시니까 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네.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려주기 위한 네. 이런 스트레칭을 좀 해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저리지 않는데요. 아, 원장님 아니신 것 같아요. 아마 이 도톰한 걸 봐서는 손목 증후군이 아니시고, 그리고 집에서 정형외과적으로 이런 만성병에 있어서는 네.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핫팩 같은 거를 손목에다 대주시면 그런 초기인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아주 심해지신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핫팩이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꽉 쥐는 동작을 좀 피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예방 방법이 아닌가 아, 생각이 네.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절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